폴더블은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이라고 보시면은 수소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가 항상 대장입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부품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항공입니다. 항공. 네. 요즘 우리 윤주호 대표가 운영하는 그 엄브렐라 리서치, 네. 저도 이제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정보를 보내주잖아요. 네. 그 시장의 동향이라든가 네. 뭐 이런저런 것들 투자 정보를 보내주는데 요즘 그 사모펀드들이 네. 폴더블 폰, 그다음에 수소 관련주를 많이 사고 있다. 네. 이런 자료를 요즘 계속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일단은 폴더블과 수소는 제가 자료를 한번 썼던 그 업종이어서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은 스터디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마이너한 업종입니다. 생각을 잘 해보시면은 일단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지지부진할 때 이제 올라오는 업종들이거든요. 왜냐면 2차 전지하면은 벌써 뭐 LG화학 SDI만 하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의 비중이 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소랑 이런 거 다 합쳐봐도 물론 그때보다 제가 처음 봤을 때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왔지만 전체 시가총액으로 합쳐보면은 아마 2~3%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폴더블은 더 작습니다. 1%도 안 될 거고 종목이 한정돼 있고 제가 나와서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업종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 뭐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먼저 출시를 했는데 선 오더가 한 90만 대가 이제 됐다라는 뉴스 때문에 이제 먼저 한번 올랐다가 이제 중국에서 100만 대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더블업 이제 많이 올라가는 관심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한국에서 이제 한국을 포함한 어떤 글로벌로 봤을 때 폴더블 폰의 시장은 올해 한 600만 대에서 900만 대까지 이제 조금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목표치를 했는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90만 대다 아니면 100만 대다 하면 벌써 그거 두 개만 해도 190만 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벌써 출시하자마자 바로 3분의 1 팔리면은 이거 800만 대가 아니라 900만 대가 아니라 1000만 대 넘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근데 1000만 대라고 뉴스가 나왔죠. 1000만 대 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벌써 이제 선 반영이 이미 됐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때 제가 연초부터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군이 폴더블이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딱 두 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대표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인테크닉스 그다음에 KH바텍 두 개를 말씀드렸거든요. 파인테크닉스, KH바텍 기억나요? 그게 이제 바텀업으로 이 회사는 매출액이 그래도 1년에 1000억 이상 찍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 두 개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사는 거는 이제 어떻게 베팅을 하셔야 되냐면 내년도에 폴더블 시장이 보통 1,500만 대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뭐 올해 800에서 1,000만 대로 이제 가이던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내년도가 1,500만 대가 아니고 내년도 2,000만 대 얘기가 나와야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 분기 실적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분기 실적 나오기 전에 피크가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실적 좋다는 걸 알고서 지금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주가가 피크가 예, 3분기 때 뭐 예를 들어서 파인테크닉스 기준으로 2분기 때 60억이 잘 나왔고 3분기 때 뭐 저는 100억 받는데 지금 이제 당연히 이 정도 분위기면은 150억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올랐잖아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서 사시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 있고 사실 제 주변에 IT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적으로 뭐 그동안 오래 들고 있었고 뭐 올해 내내 안 되다가 이제 딱 지금 올랐으니까 어떤 차익 실현 좀 하고 이제 좀 많이 빠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폴드 3 이제 저희가 좌우로 하는 거 요거는 마이너한 모델입니다. 전체 폴더블에서 30%가 요거 좌우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가장 인기 있는 게 뭐죠? Z 플립이죠. 예. 위로 나도 그게 헷갈려가지고 나는 그 양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겁니다. 위아래로 하는 Z 플립이 디자인이 너무 이쁘게 나오고 액세서리가 너무 잘 나와서 이제 여자분들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Z 플립 이제 저희가 펜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번에 노트 라인을 아예 없애버렸고 얘네가 노트 라인 대신에 아예 폴더블을 런칭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잘 될 거라고 봤는데 주가는 연초부터 계속 안 좋았다가 8월 한 달 만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순환매격에 이제 이런 대장주 두 개 오르고 나머지 종목군에서 이제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잘 찾거나 리포트를 잘 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UTI 같은 것도 오늘 유티지하는 업체인데 삼성에는 안 들어가지만 중국 쪽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고 이제 이런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섹터 순환매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내년 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를 잘 봐두셨다가 주린이 분들은 다음에 폴더블에 나 투자해야지 어떤 긍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이게 지금이 타이밍인가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할 때 요 두 종목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대장주가 먼저 오르거든요, 항상.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대장주니까. 맞습니다. 예, 대장주가 그리고 먼저 빠집니다. 예, 그래서 수소에 있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상하프론테크가 대장이거든요. 예. 그 힌지, 네. 힌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힌지를 생산하는 곳이 어딘가요? KH바텍입니다. KH바텍. 네. 그렇군요. KH바텍은 이제 이렇게 할 때 이제 저희가 경첩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하면 경첩입니다. 근데 지금 힌지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쟁 업체들이 있나요? 지금 경쟁 업체들이 뭐 중국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삼성에 납품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삼성에서 해야 뭔가 우리가 검증이 된 거고. 삼성은 현재까지 독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주식은 사실 되게 무거워. 파인테크닉스가 연초 대비 지금 200%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 근데 이제 KH바텍은 딱 8월 달만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레거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거드라고 하면 이제 주도주 말고 약간 나 2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걸 좀 보시면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저는 반영이 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차익 실현할 때고 네. 나중에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조정이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왜냐면 보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돌풍을 일으킬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T 부품단에서의 분석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뉴스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이게 소비재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걸 보시는 주린이 분들하고 저는 이제 회사의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보시는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업사이드는 사실은 이제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대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1200만 대다 얘기 나오면 뉴스가 나오면 다시 또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소비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약간 베팅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마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써보신 분들은 나 이거 한 1500만 대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는 더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실제로 주가가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안전마진이 있는 구간은 제가 끝냈다는 거고요. 막 이런 얘기하면 또 막 팔고서 오르면 또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어느 정도의 뭐 비중은 조금씩 뭐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린이 분들이 100을 사셨어요. 근데 파인테크닉스가 사자마자 50%가 난 거예요. 엄청 해군이잖아요. 근데 팔기 싫어요. 대부분 다 안 팝니다. 그렇죠. 더 오를 끝까지 것 갖고 같으니까.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10등분해서 10번에 나눠서 팔자. 오늘 진짜 팔기 싫으면은 정말 10분의 9를 남겨놓고 10분의 1만 먼저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빠지면 빠졌으니까 하나 더 팔아요. 그 다음에 10분의 1 팔고 그 다음에 오르면 또 올랐다고 10분의 1 팔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누적을 보면 평균 주가가 단가. 많이 빠질 때는 이게 보호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챙기는 건데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맨날 하는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네네. 것이. 살 때 뭐 한 번에 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게 살 때는 조금 빨리 사는 그러니까 모멘텀이 발생되면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올리면서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사지만 팔 때는 야금야금 팔아요.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그 기관 투자자들이 원래 그렇게 팔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분할해서 파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참 근데 많은 분들은 워낙 뭐 500만 명이라니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확 올라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이 밑에 단에서 이거 예. 이게 중소형도 이거 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뭐 밑에 단에만 주로 보고 있으니까 뭐 사실 삼성전자를 올려드리고 싶네요. 저도. 예. 아니 올릴 개인적으로. 수만 있다면. 예,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가신데. 아닙니다. 네. 자, 그럼 수소 관련주 한번 볼까요? 참 네. 뜨거웠죠? 네, 수소도 사실은 저는 사실 얼마나 알려졌냐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실 때 저는 사실은 뉴스가 이미 다 나온 것들은 다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도 어떤 때 주가가 딱 올랐었냐면 저희가 장이 반등 나올 때 수소가 제일 먼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오르지라고 저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니까 뭐 이미 다 지금 알고 계시는 8월 7일 날 글로벌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관련된 정부 협의체가 그 다음 날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가들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이제 주도주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폴더블은 파인테크닉스가 대장이라고 보시면은 수소 관련해서는 상하프론테크가 항상 대장입니다. 네, 상하프론테크는 이제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멤브레인 필터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뭐 주가 상승은 사실은 2주 만에 다 끝났죠. 예, 뭐 제가 자꾸 끝났다는 표현을 하는데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뭐 그 전문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K세론이라고 하는데 8월 7일 날 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호재가 없으면 그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벌써 이제 숨고르기를 막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되게 세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상하프론테크가 세게 올라오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두산피어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모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두산피어셀,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다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들인데 얘네들은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얘네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한 10%, 15%씩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군을 전체 보실 때는 상하프론테크가 언제 차익 실현이 차익 실현은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모멘텀이 있으니까 계속 주가는 버틸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날 이 8월 7일 날 뭘 했는데 저희 시장의 기대치가 막 요만큼인 것 같은데 이거보다 조금 뭐 그냥 평범한 수준에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수소 관련 테마가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에도 있고 약간 의견이 다르는 게 수소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자 하는 얘기가 있고 수소차에 초점을 좀 맞춰보자. 그래서 뭐 현대로템이라든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참 미미하지만 그래도 좀 있었잖아요. 힘이. 네. 그러나 에너지 다른 쪽들 뭐 이런 쪽은 또 좀 셌고 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핵심을 핵심은 다 보셔야 됩니다. 둘 다? 네네. 에너지 왜냐하면 쪽하고? 수소차랑 수소 에너지를 준비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2018년도 1월에 처음 이쪽을 봤을 때는 그때는 차를 가지고 이제 인프라 정도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소차랑 이 수소 인프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LPG 차가 보급되는데 거의 20-30년 걸렸을걸요. 충전소를 까는 것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이 충전소는 그럼 누가 깔죠? 정부가 깝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가 또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근데 지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자기 돈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킵니다. 한국가스공사나 아니면 대기업들한테 이제 너네도 같이 컨소시엄에서 해.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를 2019년도에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한국도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사실은 이제 다양한 쪽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엊그저께도 제가 유튜브를 한번 오랜만에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봤더니 뭐 막 그런 거를 밸류체인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리해서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대장주들이 또 있습니다. 뭐 효성중공업, 뭐 효성, 뭐 첨단소재, 그다음에 내일 이제 상장하는 게 있죠. 저희 9월 1일날 일진 하이솔루스라고 있어서 요게 좀 핫하면 아마 시장에서 못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따상이 오랜만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요게 나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빠진다. 수소 쪽이 빠진다. 그러면은 8월 7일보다 더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사실 수소차 이쪽 뭐 수소차 에너지 하여튼 이 수소 산업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 계열사들 골고루 해가지고. 그런데 현대차 주가는 참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오히려 많이 빠졌지 계속. 일단 현대차가 전체 친환경차 비중은 5% 정도 되고요. 거기서 또 수소가 차지하는 게 수소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공장을 지을 때는 보통 10만 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공장 하나를 지으면 10만 대, 20만 대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10만 대가 넘어서지 않으면은 사실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쭉 가지 않고 보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쭉 갔잖아요. 저희 작년부터 보면 시계열로 보면 갔는데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간 거고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죠. 왜냐하면 부품주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서 실적이 어마어마한 실적이 찍혔는데 수소차는 그렇게 나오려면 현대차가 먼저 나오거든요, 실적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사실 그걸 가지고 현대차를 올리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체 이익 비중에서 아직도 이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부품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개인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 투자자나 거의 비슷한 동등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소 섹터를 공부해놓고 폴더블 마이너한 섹터를 공부해놓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계속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대모비스가 1조 넘게 그 수소전지 공장을 뭐 만든다, 투자를 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뉴스가.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봐도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그 2차 전지 전기 배터리 전지 이쪽에 어떤 초기 정도로 우리가 봐도 되는 것인지. 일단 시장은 초기이기 때문에 뭐 뉴스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상하프론테크가 1.2조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모비스가 오른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연료전지를 1조 정도 이상 해서 캐파를 증설할 때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라고 보면은 일단 상하프론테크가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 것도 이제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미래의 성장성을 다 땡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소 관련해서는 계속 좀 투자분들이 한 번만 공부해 놓으시면은 계속 볼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도 2차 전지가 이랬었습니다. 2차 전지는 적자가 크게 났어요 또. 수소차들 지금 수소 부품주를 보시면은 수소 부품을 하는 업체들은 뭐 일단 자동차 부품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크게 안 나죠. 2차 전지는 적자가 크게 나서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었죠. 이거 또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안 되니까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캐파를 투자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인프라도 깔려 있고 이제 시장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제가 처음 시장에서 수소라는 얘기가 나온 게 여의도에서 18년도 초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프라를 까는데 뭐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만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수소 충전소가 저희 국회에도 생기고 이제 했으니까 보통 뭐 지금 18년도부터 봤다면 이제 3년 된 거거든요. 전기차도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2015, 16년도에 전기차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밸류체인을. 근데 15, 16년에 아시겠지만 보시면은 주가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네. 그때 왜 안 됐을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초입 국면에 시장이 열리는 건 맞지만 결국엔 인내의 시간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레벨업한 게 18년도부터 이렇게 레벨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소도 그렇게 같은 호라이즌을 놓고 좀 도입을 해보면은 뭐 최소한 5년 정도는 여기서 좀 바닥을 계속 이게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대기업이 투자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라고 그래야 이제 실적이 의미 있게 찍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기대를 현재 단계에서는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2차 전지는 뭐 1년 내내 오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돼 있으면은 일단 뭐 1년 내내 오르는 것보다는 그냥 1년에 한 두세 달은 항상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퐁당퐁당해서 근데 이제 수소차가 오를 때를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보니까 2020년도 1월 달에도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가 수소 컨소시엄을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요번 몇 달 전에도 만들었잖아요. 네, 계속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처음으로 야, 다 대기업까지 중소기업까지 다 한번 모여봐. 이거를 처음 했을 때 그 정책 모멘텀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올 때는 결국 뭘 봐야 되느냐면 탑다운으로 정책을 많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아까 말씀드린 게 8월 8일 날 이제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정부 협의체가 생기기 때문에 뭐 주가가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뭐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아마 장이 만약에 오늘 오르는 것처럼 또 오르면은 또 순환매가 나거든요. 네. 2주 동안 많이 오른 거 팔면서 빠져있는 2차 전지를 사서 오히려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삼성 SDI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최근에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 눌린 게 지금은 조금 더 오히려 역발상으로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수소전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수소전지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지금 네네. 네,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제 리오프닝주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몇 달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결국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더 적극적인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리오프닝 때 관심을 받았던 그런 주식들 이거를 지금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약간 그 미국의 리오프닝 주랑 한국의 리오프닝 주는 조금 성격이 틀리죠. 미국은 백신이 이미 보급이 완료가 된 상황이라 그렇죠. 활동이 자유로운 거고 한국은 지금 그 4단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신 보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제서야 겨우 그 백신을 맞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맞게 되고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이제 보겠죠. 이제 저희가 2차 전조까지 접종률이 올라가면 정부가 이 정도면은 우리 좀 정상적으로 오픈 그냥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해외여행 갈 때 이렇게 뭐 2주간 격리하는 거 없애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사결정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기로는 이제 추석 전후가 좀 가장 피크 위험할 때거든요. 그냥 가족끼리도 모이고 막 하기 때문에 이동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떻게 정부 정책이 좀 바뀌지 않을까? 요게 끝나고 나면 추석 위기를 넘기고 나면 정부 정책이 어떤 해외여행을 열어준다든지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나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카지노, 여행, 뭐 엔터는 뭐 이미 따르게 실적이 나와서 움직였고 뭐 면세점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항공입니다. 항공. 예. 그래서 지금 나 딴 거 다 필요 없고 나 그냥 열리기만 하면 나 해외여행 가고 싶어. 비행기 탈래.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다른 거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여행 유튜브에 해외 가서 이렇게 여행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백신을 맞아서 뭐 그게 가신 건지 아니면 근데 제가 딱 그 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그 좀 부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이 열렸을 때 이제 기사를 좀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거리만 여행을 열어준다 하면 이제 제가 FSC 풀 서비스 캐리어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멀리 열어줬을 때 가장 수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LCC 같은 경우는 근교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특히 말레이시아랑 필리핀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을 열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LCC가 조금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화물은 이미 있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열릴 수도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멀리 그 남미나 이런 데까지 뭐 갔을 때 정부가 좀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권 백신 여권 같은 걸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가장 수혜보는 게 결국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뭐 연중 내내 플레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쭉 뻗진 못했지만 계속 박스권을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화물 이슈 때문에. 뭐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이제 아시아나는 시가총액이 대한항공 대비해서 10분의 1인데 뭐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런 건 좀 맞추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금호그룹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했다가 혹시 거래 정지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잖아요. 지금 자본에 대한 리스크 증자. 그래서 오히려 사는 분만 사가지고 이제 이게 혼자 좀 슈팅을 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그렇다면 지금 아시아나 그러니까 좀 맘 놓고 투자하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종목으로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을 좀 봐야 될까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둘 중에 뭐 아시아나항공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대한항공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거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막 이거를 막 한 종목만 딱 투자해서 이거를 50%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한 종목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걸로. 그럼 10종목 중에 제가 성장주를 8종목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성장주일 수 있는 어떤 매크로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부가 언제 열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기대감에 지금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에서 되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메모리를 줄였기 때문에 이 남은 돈으로 그럼 위드 코너라주를 조금 편입을 해놓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최근에 스위칭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오프닝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항공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네. 자, 현재 일단 뭐 9월 시장 옵션 만기일도 내만여의 날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저 9월 FOMC 회의에서 뭔가 테이퍼링 그 스케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일단은 뭐 저는 뭐 계속 좁은 박스권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종목장 얘기는 제가 2달째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수익률이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회사의 펀더멘탈이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설명은 펀더멘탈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대표님도 사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의 펀더멘탈이 뭐 큰 계약권이 나오지 않는 바이오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일주일이나 2주나 뭐가 확 달라지는 건 없지. 달라지는 거 이렇게 천천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정책이 바뀌어도 실적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나는 어떻게 투자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게 지금은 사실 큰 그렇게 의미는 없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오는 뉴스 하나만 가지고 이게 완전 주가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신성장 산업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일례로 이제 보면은 어제 갑자기 아이폰이
이제 저궤도 위성 관련돼 가지고 이제 풀 서비스 캐리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뭐 통신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인공위성 저궤도 인공위성에 통신을 되는 거를 아이폰 그 13에 탑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떤 생각이 제가 딱 들었냐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 첫 종목이 인텔리안 테크였거든요. 인텔리안 테크 네. 오늘 상승 잘했죠. 네, 근데 어제 이미 오늘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 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다 인텔리안 테크를 사였어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원앱이라는 데를 지분을 3,500억을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이 원앱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에리오라는 저궤도 위성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 두 개의 연관고리를 공부를 이미 해놓으셨다면 뉴스가 나올 때 이거는 이렇게 되냐 이거는 전혀 시장에서 몰랐던 거거든요. 아무도. 예,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없죠. 애플이 뭔가 하는 거를 뭐 저희가 전문 투자자나 기관 투자라고 해서 먼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걸 보고 주가에 반영을 되어 있는데 이게 스터디가 많이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포트는 하루나 이틀 있다 나오고 뉴스 나오면 그날 주가가 먼저 떠버리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계속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기관 투자나 아니면 자산가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주식하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사이즈가 커지면요. 이거는 올라가는데 맨날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엔 큰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2차전지 빠져 있으면 2차전지도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내내 오른 섹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 한국 시장은 2년 오면 차익 실현이 될 2년이 때다. 2년이면 무조건 그게 이제 올 한 추석 오면은 이제 2차전지 어떻게 될까? 저도 2차전지를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큰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짤 때 지금 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뉴스로. 그러니까 큰 흐름을 알고 싶지만 큰 흐름을 지금 다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냥 생각을 조정하는 그런 투자법을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이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그래서 상장 주식 중에 오른 거 뭐가 있냐라고 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뭐 조금만 괜찮아서 좀 이렇게 파보려고 하면 그냥 리포트 나오고 그냥 막 쫙 갑니다. 네, 애널리스트 분들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뭐 조금 괜찮은 거 뭐 있다고 하면 요즘에 제가 블로그 보면서도 진짜 깜짝 놀라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인가. 왜냐하면 분석이 그분들의 좋아서.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좋아서 분석해서 올리시는 그 내용의 퀄리티나 아니면 적절한 어떤 시기라든지 뭐 어제 밤에는 제가 위메이드 보고서 블로그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서버 내용을 애널리스트처럼 적어서 블로그에 새벽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서 와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러한 어떤 시장의 변화를 바로바로 캐치를 하고 이거 그러면 좋아요? 팔아요? 이미 물어보실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많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게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나 저거 안 샀으니까 난 저 인텔리안 테크 뭐 인공위성 저거 올랐으니까 나 공부 안 할 거야. 근데 주가는 언제든지 빠지고 산업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슈가 되거든요. 그렇지. 예, 그럴 때 저희가 또 이게 싸졌다라고 생각되면 리포트를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빠졌는지 그거를 분석하신 다음에 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을 주니님 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고 그 기관 투자분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그 영화 같은 데랑 조금 영화에서는 약간 좀 극화시킨 게 좀 있는데 막 모니터 막 8개 같은 거 막 보고 막 장중에 막 그 소리 지르진 않습니다. 요즘에 다 언택트 시대라서 옛날에 뭐 영화 보면 봤죠. 자, 거기 어쩌고 저쩌고. 네, 그 월스트리트 옛날에 네, 했던 거고 요즘은 다 컴퓨터로 버튼 누르면 다 매수 매도가 나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장중에 계속 이제 막 이렇게 흐름을 쫓아가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던 뭐 10년, 20년 경력에 가지신 분들도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니까 생각을 보정하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연습들을 계속 좀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뉴스가 나온 거를 뭐 바로바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20만 개 그 전기차 충전기를 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2차 전지가 잠깐 그 소재랑 이제 어떤 저희가 세트라고 하죠. SDI 이런 게 잠깐 쉬는 동안에 뭐가 움직였냐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애들이 움직였어요. 수소도 똑같이 충전소가 그러니까 수소차가 움직이면 나중에 충전소도 움직이거든요. 똑같은 로직으로 오늘 서울 20만 기를 만든다고 딱 뉴스 나오니까 바로 원익PN이가 자회사가 전기차 충전기를 하는데 거기서 주가가 그래서 막 올랐었고 그다음 저희가 뭐 이미 제가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코넥스의 시그넷 EV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SK가 지분 인수한 거 다 알고, 지분 투자한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종을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이거 운영하고 뭐 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포트폴리오를 하나로 가져가는 게 제일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그넷 입을 제가 사실은 회사가 바뀌기 전에 제가 미팅을 해서 되게 오래전에 한 5, 6년 전에 만났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대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이제 보통 대기업이 인수를 하면은 인수한 어떤 프리미엄을 저희가 주면서 이렇게 갑니다. 주가가 갔다가 잠깐 시그넷 EV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뭐지? 이제 시그넷 EV 그런 게 있었어? 약간 두세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그럼 이제 다시 내려오면은 어차피 산업의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이 중간에서 소외됐을 때 근데 서울시가 20만 기를 만든다는 걸 보면은 지금 방향성은 어떤 캐펙스 투자를 전기차 충전기를 계속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면은 아파트에 뭐 2% 정도인 전기차 충전 그 어떤 면적을 5%까지 무조건 강제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쪽에 센티멘트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멀티플이 20배냐 30배냐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방향성에 투자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걸 좀 언제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예, 외국인들이 그냥 사가지고 들고 오르는 방향에다 예, 그냥 들고 가는 있는 거죠. 겁니다. 어차피 올해보다 내년이 당연히 좋겠지. 대신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회사마다 좀 리스크가 다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왜 안 좋았지? 이게 일회성인지 구조적인지 그거를 판단하려고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팁들을 쭉 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도적인 섹터로 부각될 만한 이걸 하나 좀 찝어주신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어떤 시그넷 EV 코넥스인 근데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따라 전화가 좀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PB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PB분들이 코스닥의 상장이 너무 다 올라 있어서 그리고 아이디어가 다 이미 반영이 된 것 같아서 다른 걸 좀 찾고 싶다라고 하는데 제가 코넥스를 말씀드리니까 코넥스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즘에 거래 엄청 잘 됩니다. 그래요? 예. 제가 코넥스를 처음 봤을 때는 제가 16년도부터 애널리스트 했는데 그때 코넥스 의무 발간 보고서를 애널리스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회사는 좋은데 살 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하루에 거래가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코넥스를 보시면 근데 제가 사실은 코넥스 기업들을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한번 미용기기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택이라고 네, 제가 방송 언제나 한 두 달 전인가 그때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하면서 원택 코넥스에 있습니다 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하고 클래시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 나오고 이제 좀 쉬는 구간이거든요. 3분기 때 너무 달렸잖아요. 이제 쉬는 구간이고 이제 코넥스에 있는 원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IPO가 정해져 있어서 IPO 모멘텀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코넥스 같은 경우가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요즘에 저도 꼼꼼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거래가 안 돼서 나 하루에 예를 들어서 자산가분들은 보통 사실 때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사시는데 이거 거래가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거래 다 됩니다. 예. 하루에도 몇 억이라도 사실 수 있고요. 예, 코넥스 거래 상위 종목을 보시면 몇십억씩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저희가 상장 주식에서 성공했던 스킴이 코넥스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피부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쪽은 성장주로서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전반적인 시장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여기에 상당히 많은 투자의 아이디어가 포인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들으신 분들이 얼만큼 캐치해서 그걸 이제 자기 것으로 삼을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하여튼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제까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